그 사회를 맡은 서울사이버대 빅데이터 정보보호학과의 김정혁입니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우리나라 경제와 무역안보 전문기관입니다. 그리고 전략물자 관리의 고도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기관이고요. 오늘 처음 왔는데 여기 전망도 좋고 또 세미나실도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하는 세미나라서 또 몰입이 잘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먼저 개회식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블록체인 산업진흥협회 블록체인 포럼 공동 주최로 개최가 되었으며 한국경제연구학회와 한국디지털혁신연대 글로벌 블록체인 정책협의회 공동 주관으로 이번 세미나가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북한 러시아 정상회담에 따른 경제안보와 사이버 국방안보 전략 방안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식순에 따라서 일단 개회사를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개회사는 한국디지털혁신연대 블록체인 포럼 회장을 맡고 계신 경기대 김기웅 명예교수님의 개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포럼 디지털혁신연대 김기웅 회장입니다. 지난 8월에 여기 18층에 상사중재연구원하고 이제 공동 세미나 했을 때 조인규 원장님을 만나서 전략물자연구원하고 공동 세미나 하자고 했는데 원장님이 수락을 해서 오늘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사실 원장님은 제가 한 20년 동안 학회 활동하면서 통상학회 회장하면서 활동하면서 같이 활동을 했고, 사실은 원장님은 대경제정책연구원장으로 난 가실 거로 생각을 했는데 여기 지난 6월달에 전략물자연구원 원장님으로 부임을 하셔서 축하를 드립니다. 전략물자연구원이 지금 와서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 국가 정책적으로 대경제정책연구보다 더 중요한 연구원이라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원장님이 앞으로 최근에 전략물자와 공급망 관련해 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하실 것을 기대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최근 북러 정상회담에 따른 경제 안보에 맞이하여서 국방안보 전략협의가 전략물자연구원과 블록체인 포럼이 의미 있는 토론회장을 맡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에 공동주최 세미나에 참여해 주신 전략물자연구원 조인규 원장님과 축사를 하여 주실 블록체인 산업진흥협회 김영주 이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발제와 토론을 해주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해서 북러 간의 우주 인공위성과 사이버 국방 분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해서 국제 협력의 제재 무력화를 노린 북러 단일 대오의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러 정상회담 이후 한국 정부의 대응도 빨라지고 최근 이스라엘의 사태 이후로 국제 정세가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어서 국가 간의 공조 체제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북러 정상회담의 협력과 평가 전망, 북러 제재 현황의 비교 시사점에 관련해서 전문가 또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정책 방향을 논의해서 정부에 보고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준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국방 활용 실태와 빅데이터의 AI 블록체인 기술 전략물자인 블록체인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실태 조사도 해서 블록체인 전문가들과 같이 토론회장을 마련했습니다.
발표와 토론에 참여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북핵 위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는 기술 동맹 수준을 격상하고 북중러 삼각 공조 군사 블록화에 저지하기 위해서 공동 노력을 해야 합니다. 북러 정상회담 이후 영내 안으로 상황이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국방 분야 전략물자 대응 방안 세미나가 실질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서 건설적인 의견과 를 통해서 정부 정책에 많은 기여해 주실 것을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전문가, 학계, 언론, 업계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기용 회장님의 개사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최근에 국방기술 개론 과목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군 외부적으로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고 또 그동안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라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최근에 이스라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실제 전쟁으로 가면서 저희 학교에서도 이 국방기술 개론을 설립한 이유가 기존의 국방기술이 이제 첨단 기술하고 융합이 잘 돼서 우리 국방이 좀 더 강화되고 우리 또 국민들의 안전이 민간 기술을 또 국방 기술하고도 융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개설을 했고요. 오늘 이 시간도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는 세미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이 자리에 축사를 하러 오신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한국 블록체인 산업진흥협회 김영주 이사장님께서 축사를 준비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앉아서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김영주 이사장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을 하면서 산자위원을 좀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부처 자체가 산자부 산하기관으로 돼 있어서 또 한편으로는 친근감을 느낍니다. 또 하나는 오늘 주제가 마침 또 북러 정상회담에 따른 경제안보와 사이버 국방안보 전략 방안인데 제가 이제 소련 정치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동방경제 포럼에 참석해서 작년에 극히 우리 정부 사람들은 안 갔던 것 같습니다. 가서 소위 디지털 디파이 분야의 패널로 러시아가 앞으로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느냐, 디지털 파이낸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좀 이제 기조 자체가 어쨌든 우리나라의 최근에 있었던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 특히 이제 이번에 북러 회담은 그야말로 군사 안보를 중심으로 한 회담이었다는 면에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바스토치나의 아에로드롬이라고 하는 러시아가 갖고 있는 세계 우주 기지 중에서 사실은 하나는 카자흐스탄에 있기 때문에 두 개밖에 없고 특히 하나는 북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이번에 동방 우주 기지를 갖다라고 하는 새로운 푸틴 정부의 어떤 우주 개발 사업에 있어서 중국과 경쟁하면서 북한에 이 도움을 줬다는 의미가 크다고 보고요. 솔직히 우리나라는 95년부터 있어 왔던 불곰 사업을 통해서 러시아의 첨단 군사 기술을 받아들였습니다. 천궁과 같은 무기 체계는 러시아 무기 체계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최근에 들어와는 K 방산의 어떤 밑바닥에 폴란드의 수출의 밑바닥에 그동안에 어쩔 수 없이 러시아가 우리나라 돈 대신에 현물로 갚은 것이었지만 그런 군사 기술과 우주 산업 기술들을 우리에게 준 부분에 대한 바탕이 분명히 있다라는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는 어쨌든 미일 한국의 동맹이라고 하는 어떤 이념적 신냉전 부분입니다만은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하고의 조선 산업 같은 경우는 푸틴이 수건 사업이 러시아 땅에서 조선소로 큰 배를 한번 지어보자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전략물자원에서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우리 조선에 대한 배 짓는 핵심 물품을 러시아에 넘겨주는 게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전략물품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역시 사실은 우리나라 조선 산업의 발전이라는 차원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최근 들어 기후 변화 이후에 대륙 루트가 완전히 북극 항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산업 그리고 디지털 조선에 있어서 그 전초 기지로서의 러시아의 활용 가능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조금 이제 군사 안보적 차원은 좀 옥죄더라도 나머지 어떤 산업과 조선 분야는 조금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정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이버 범죄, 특히 최근에 공공연하게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많이 들어갔습니다.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체들도 소위 들어와서 해킹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받아갔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뭐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킨다는 압박을 하면서 이제 그와 같은 것은 그야말로 순수하게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또 기본적인 뭐 안보 기술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굳이 이 러시아와 북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의 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의 소위 보안 작업, 기업 그 보안 산업 기술들을 북한이 아주 탈취해 가고 또 혹은 그것 자체를 가지고 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아마 요 전략물자관리원의 영역은 아니라 하더라도 한 번쯤 우리가 한번 블록체인과 경제안보라는 차원에서 산업안보라는 차원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김치 냉장고도 핵심 기술은 러시아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러시아가 핵심 기술이 우리나라 산업 경제를 발전시킨 게 많았다라는 측면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북을 이롭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기조는 명확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오늘 제가 좋아하는 러시아 전문가 또 블록체인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의제를 같이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회의를 개최해 주신 어떤 정인교 원장님 또 김경훈 교수님께도 큰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영주 이사님의 축사 잘 들었습니다. 그 북한, 러시아, 중국이 이제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사이버 해킹이라든지 다양한 그 가상자산 관련된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위협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 국가 기관들이 많이 대응을 하고 있고요. 이 분야가 이제 경제나 무역, 공급망 관리, 수출 이런 부분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이 잘 융합돼서 우리가 좀 더 고도화하고 좀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우리 안보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무역 안보라든지 수출 이런 지원도 많이 하고 또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전략물자관리원에서 오늘 그 세미나를 주최하게 됐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힘써주신 정인교 원장님의 환영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략물자관리원에 방문해 주신 우리 참석자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특히 오늘 이 세미나가 가능해지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신 김기현 교수님 또 블록체인 산업진흥 협회의 김행주 이사장님 오랜만에 뵙게 되어서 좋습니다. 김기영 회장님은 지난 8월달에 잠시 뵀습니다만은 사실 그 김행주 이사장님은 국회에 계실 때 제가 여러 번 뵀어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드렸는데 저를 못 알아봐서 살짝 당황했습니다. 오늘 주제나 또 세미나 취지에 대해서는 앞에 두 분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고 저는 이 전략물자관리원의 원장으로서 우리 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우리 원은 2007년도에 개원을 한 공공기관이고요. 사실 한 10여 년 동안은 우리 원의 규모가 매우 작았습니다. 그러다 지난 이제 몇 년 사이에 특히 일본이 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반도체 핵심 물질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하면서부터 규모를 키우기 시작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 안보 및 수출 통제를
대중국 정책의 기본 수단으로 강화를 시켜나가면서 역시 또 우리 기관의 위상이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지금 전체 8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 인원이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원은 제가 뭐 한 4가지 점으로 우리 부원의 장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원과 같은 기능을 하는 기관이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전략물자관리원밖에 없습니다. 전략물자 관리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정부에서 직접 담당을 합니다. 공공기관을 세워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이렇게 위임한 경우는 사실 우리밖에 없다. 이렇게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뭐 많은 싱크탱크들도 있고 공공기관들이 있지만은 대부분 유사한 기능들을 하는 게 복합적으로 있는데 전략물자 관리만큼은 우리가 유일하게 하는 기관이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세 번째 특징이면서 좋은 점은 전략물자관리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플레이스에 있다라는 겁니다. 뭐 주변 보시다시피 경관도 좋고요. 또 뭐 우리 지하에 가면은 뭐 항상 외국인 관광객들이 넘칠 정도로 그렇게 손님들이 많이 오는 기관이고 물론 뭐 내국인도 많습니다만은. 근데 네 번째 특징이라고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높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그 대중국 정책이 특히 그 우방국들의 정책이 나날이 강화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미국 정책으로 본다면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무역으로 견제를 했다면은 바이든 대통령 들어서는 본격적으로 기술에 대한 견제를 지금 세게 나가고 하고 있죠. 이제 앞으로는 기술은 역시 투자와 관련이 되고 하니까 투자까지로 이제 미국은 틀을 막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미국에서 지금 뭐 나오는 새로이 만드는 입법하는 이런 뭐 IRA라든가 이런 법을 보면은 그 안에 핵심적인 부분은 수출 통제입니다. 투자도 수출 통제 방식으로 같이 묶어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략물자도 크게 보면은 뭐 상품이 있고 그다음에 기술이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고 미국식으로 하면 사람까지 포함돼요. 전문 인력까지. 그래서 전략물자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라는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원은 사실 지금 이 전략물자 관리 서비스가 한 전체 우리 역할의 한 뭐 70에서 80%고요. 한 20에서 30%가 정책 연구 기능, 싱크탱크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현 상황에서 보면은 전략물자 관리원, 사실 전략물자 관리원이라고 이름이 지어진 이게 한 30년 전 상황에 맞추어서 지어진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 정부, 지금 현 윤석열 정부에서는 경제 안보를 매우 중시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전략물자 관리원의 역할도 더 커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9월 4일 날 3일이군요. 전략물자관리원의 명칭을 무역안보원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 개정안이 이 국회 산업통상중소기업벤처 우리 상임위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대무역법을 바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원장으로서 제 욕심은 일단은 뭐 대무역법으로 바꾸면서 인원을 좀 많이 늘려서 지금 하고 있는 우리가 그 정부의 역할을 대응하는 서비스를 한 40%나 50% 미만으로 만들고 나머지 50%는 싱크탱크로 역할을 하는 걸로 가야 될 것 같고 사실 싱크탱크 고유의 어떤 역할이 필요한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경제통상 개념으로는 현재 미국의 정책이라든가 또 동맹국이 이렇게 그 음으로 양으로 이렇게 엮어져서 돌아가는 대중국 정책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이런 그 전문가 집단이 모인 데서 더욱더 연구를 심화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여기 계신 우리 김행주 의원님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또 저희 원의 명칭이 적절한 시점에 바뀌고 변경이 되고 또 인원이 더 늘어나는데 좀 애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실은 이제 보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일종의 특별법으로 이 경제 안보나 무역 안보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입법도 사실 필요할 겁니다. 그게 이제 이름하여 일본 같으면은 경제 안전 보장 추진법을 해가지고 그 법에다 모든 걸 다 집어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여튼 이 경제 안보 관련해서는 우리 원의 역할도 크지만은 범정부 차원에서 어떤 이런 그 정책이나 또 이런 이 대정부 서비스를 잘할 수 있는 이런 체제도 강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전략물자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략물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전략물자는 뭐 사실 무기류에 해당되는 것들이 전략물자죠. 근데 아까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기술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이제 사실 많은 물품들이 이게 무기를 제작하는데 전용이 되어질 수 있단 말이죠. 무기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두고 이제 우리가 이중 용도 품목이다라고 하고, 또 이중 용도 품목이 다 위험한 건 아니죠. 문제는 누구의 손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이게 국제적으로 어떻게 논의될까 하고 지금 워치하고 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연구를 지금 좀 해야 되겠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게, 이번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뭐 전쟁이죠. 하마스 군대가 이스라엘의 소위 철조망을 뚫기 위해서 불도저를 썼잖아요. 불도저를 확 밀어붙이고, 그리고 이제 공간을 만들고, 불도저 아니고는 안 되죠. 왜냐면 기관총이 자동으로 날아오게 돼 있어요. 총알이 날아오게 돼 있으니까 그걸 뚫고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뭐 나머지 이제 병력이 투입되고 했는데, 그 불도저. 두 번째는 뭐 많은 게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단기간 내 이스라엘이 저 팔레스타인으로 이 뭡니까 로켓 발사관이나 이런 거 들어가는 거를 감시를 안 했겠습니까? 근데 내부적으로 다 만들었거든요. 그거 뭘로 만들었냐? EU가 구축해준 수도 파이프를 뜯어내 가지고 그걸 잘라서 가공해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 수도 파이프 하면은 그럼 당연히 민수용이죠. 근데 그게 바로 무기화가 돼버린 거예요. 불도저 하면 우리 주변에 다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뭐 수출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 업무에 대해서 조금 뭐 부당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누구 손으로 가는가를 판단하고 저희들로서는 이거는 수출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나름대로 뭐 내부적인 판단을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일이 좀 아주 복잡해진다는 얘기죠. 전통적인 개념의 전략물자를 훨씬 넘어서는 이런 상황들이 생긴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하여튼 저희들 업무가 지금 국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더 많아지고 엄중해지고 있다. 아까 저기 북러 무기 거래 이거는 당연히 전략물자에 해당되는 거래니까 이것도 앞으로 언젠가는 내용이 알려지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논의할 기회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이 귀한 걸음 해주신 거 감사드리고, 이따가 휴식 시간이나 아니면 세미나나 끝나면은 사실 우리 원이 이쪽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저기 메인 인력은 저쪽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환영하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인규 원장님의 미래지향적인 환영서 잘 들었습니다. 그 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우리 안보를 위해서는 우방국가의 동맹이라든지 우리의 그 대외 정책, 국제사회 지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전략물자라든지 무역안보 관련해서 이런 첨단 기술이 잘 도입돼서 많이 고도화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 그 무역의 심장 같은 역할을 전략물자 관리원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역할과 기능을 발휘해서 전략물자 관리원이 더욱 발전하고 빛나기를 바랍니다. 이상 그 개회식을 마치고요. 2부는 경제국방안보 세미나, 3부는 국방안보 응용사례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2부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참석하신 분들의 그 기념 촬영을 간단히 하고 2부로 들어가겠습니다.